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백경훈입니다. 근황이 어떠셨나요? 아니, 이거 너무 어색하다. 저희 요즘에 그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좀 남북한이 다시 또 뭔가 예민해졌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오가는 흰 전단 삐라라고 이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이제 분들께서 목적은 사실 이제 뭐 북한의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을 꿈꾸시면서 이제 보내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뭐 풍선에 이제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담긴 내용물들이 있어요. 뭐 1달러 지폐를 넣기도 하고요. USB를 넣어서 보낸다고도 전 들었고요. 그리고 예. 우리가 거리에서 받는 음식점 전단지랑 뭐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단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 뭐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서 이 실제 이제 체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남한의 그런 정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진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북한에 보낸다라고 봐야겠고. 근데 이게 사실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게 일반 대중에 봤을 때는 갑자기 막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최근에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착 상태에 놓였고요. 북미 관계 역시도 굉장히 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였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자신들의 손에 들려온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면서 자신들이 더 이상은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좀 무언의 압박 같은 걸로도 저는 좀 보입니다. 이게 모션 전환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삐라에 대해서 뭐 왜 우리 김정은 이 수령님을 왜 모독하냐 뭐 이래서 발끈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예, 있죠. 있었지만 사실 이 대남 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는 다른 이런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강력하게 준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일단은 지금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요구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입법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소위 말해 그 삐라를 날리지 못하도록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에서 법안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에 요지잖아요. 근데 헌법상으로도 봤을 때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헌법이라는 거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큰 뜻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과 발을 저는 묶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삐라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 이 삐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위협적인 어쩌면 우리의 하나의 수단을 굳이 우리가 스스로 법으로 강제를 해서 금지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충분히 이제 정부에서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입법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운신의 폭을 훨씬 더 좁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은 좀 저희는 이제는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야 한다. 결국에 위기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거나 해서, 뭐 지금도 사실 저희가 뭐 탈북 단체가 날린 그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민간의 영역에 자유를 부여했는데 그 자유가 국가의 이제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좀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제를 위해서 어쨌든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민주당의 오류가 다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단 이후에 우리의 경험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무조건적인 대화나 무조건적인 압박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고, 이 한반도의 이제 앞으로의 키는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을 주도해 갈 수 있냐? 이게 단순히 남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이 있는 이상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이고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 이 상호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 적어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관리하고 조절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여전히 그 햇볕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지금 김여정이 뭐 대남 군사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종전 선언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북한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가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면서 퍼주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태도가 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이 한반도의 이 냉전 상황을 풀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뭐 물론 만족스러운 협상의 결과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판문점 선언을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 전에 오늘도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또 6.15 그 역사적인 이벤트의 이제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6.15 그 대화가 있었던 그때에 정말 감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남북관계가 정말 진전하리라는 희망이 있으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이런 평화의 정책을 좀 끌어내고 있는 거고요.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인내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게 민주당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와 나라와 한반도의 미래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현실의 문제를 저는 1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너무나도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봐요. 아니 그렇게 김여정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우리나라 이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을 쏟아냈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삐라 몇 장에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그렇게 이 삐라 몇 장에 흔들리는 너희 사회가 더 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박용진 의원이 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응대를 했으면 그에 맞는 응대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야지 자꾸 일방적인 러브콜만 보낸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저는 이 대북 문제에 사이다 같은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적인 대화, 무조건적인 억압 이것으로 북한 문제를 저는 절대 풀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와 얽혀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냉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네 우리 쐈어? 우리도 쏠래? 이렇게 하면 남는 거 없어요. 저희한테 남는 것도 없고 그쪽에 남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약속했던 남북관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언덕이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감을 주는 거 그거를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입법이든요 아니면 뭐 정책이든 회담이든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신뢰를 한 번 더 재입증시켜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흡수 통일 아니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일단 저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흡수 통일이나 이런 거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맥락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남북이 계속해서 저는 좀 이제 이게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좀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가장 지금 고갈돼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고요. 남한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제 수단 외에도 북한이라는 새로운 또 경제적인 돌파구를 저는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단절돼 있잖아요. 서로의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허물어지는 방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일하게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북한과의 뭐 대화와 남북 간의 번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뭐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대화가 필요할 땐 대화를 하면 되고 압박이 필요할 땐 압박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의 도발에 대한 그런 응대를 해줘야 될 때라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해주신 그런 북한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북한이 시장화되고 국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뭐 이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항상 목적이 통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정답을 상정해 놓고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린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많죠. 젊은 세대가 많죠. 어차피 이 한반도의 미래는 그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무조건 통일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이 국제 무대로 나올 수 있게 이 평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를 그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많이 싸운다 이런 댓글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만 싸우라고. 근데 사실 저희 굉장히 젠틀하게 저는 이 정도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